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 남녀. 곽동수 무혐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곽동수 교수의 무혐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10월 13일 시사 남녀입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어. 손님, 손님. 네, 저는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나무님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을 별미 전어와 대하를 찾아서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수산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웬 곰 같은 사나이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생선이라든가 대하를 이제 뒤적뒤적거리고 있으면 바로 저다, 김남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가을을 뭐 아주 제대로 뭐 식도락으로 즐기고 계신데요. 김선희도 보니까 지금 오늘 복장 스타일이 뭐랄까 아방가르드 하면서도 오띠뚜꾸루뚜 스타일인 게 뭔가 가을을 뭐? 만끽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풍모가 느껴지는데요. 오띠뚜꾸띠르?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오띠뚜꾸띠르? 그냥 무슨 뭐 홍대 바장가 하퍼스 바장가 그런 데서 읽었던 거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발음 훌륭하시고요. 저는 뭐 가을은 아무래도 단풍, 네.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는 단풍을 좀 즐겨볼까 하고 저기 남쪽에 있는 단풍이 유명한 어떤 지역으로 좀 떠나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혼자 가신 건 아니고 24세 모델 K군과 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진짜 나도 모르는 소식인데. 네, 24세. 좋겠다. 24세랑 내가 무슨 말을 해. 말이 필요해요? 동생도 아니고 뭐야, 몰지 마세요.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소식 알아보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정말 다사다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나무님이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신 이슈 뭐였나요? 네, 선님 요즘 TV 코미디 프로 어떤 거 보세요? 저요. 저 요즘 SNL 보고요. SNL 많이 보는데 비정상회담?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재밌죠. 네, 그런데 또 예정이 있어서 우리 우차사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바로 그 SBS 우차사의 개그 코너죠. LTE 뉴스라고 있는데요. 정부 비판적인 시사 풍자를 뉴스 형식의 개그로 선보여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가 바로 LTE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LTE 뉴스의 최근 방송분이 SBS의 방송 다시 보기와 유튜브, 심지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까지 삭제되어 어떤 외압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직접 PD가 편집해서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삭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의심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10월 3일 우차사 LTE 뉴스 대본을 가져와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읽어볼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명 1+3. 국내에서 1년, 해외에서 3년 학교를 다니면 해외 학위를 준다는 수법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챙긴 학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계된 분께서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앉아 계셨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캐나다 순방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사고를 쳤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중,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됐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순방중.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 뭐 할 말 제대로 다 재밌게 하시는데요?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가 틀린 내용이 뭐가 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서민 증세, 4대강 사업 실패 등에 대해서도 LTE 뉴스가 다뤘다고 하는데요. 10월 3일 방송분이 삭제된 것, 과연 그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인지 방송국이 알아서 긴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 씁쓸합니다. 10월 10일에 몇 개의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풍선에 대북 전단을 매달아 둥실 띄웠는데요. 우리나라의 귀순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서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선을 띄우자마자 몇 개가 즉시 빵 터지면서 전단들이 현장에 헐헐 휘날리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보글보글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대북 전단 날린 시점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북한 넘버 2, 3, 4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와서 아시안게임 참관하면서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거다. 바로 그날이 또 노동당 창건일이었어요. 맞지. 네, 북한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축일이었죠. 네, 게다가 이 통일전망대 주변에 사는 연천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참 진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네. 북한 측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자마자 이렇게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죠. 삐라죠. 이것도 네. 한마디로 그런 것을 날리다니 참. 근데 게다가요 이 대북 전단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아니 어떤 내용이길래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뭐냐면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이승만 박사는 건국의 아버지. 어허. 박정희 장군은 근대화를 이룩한 진정한 머슴. 어허. 그리고 혁명가. 네. 혁명가고요. 게다가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령도하시는 진짜 령도하는. 나 진짜 뻥 안 치고 정말 그 명도 그렇게 써 있어요? 삐라에 네. 진짜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 령도하시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민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을 북한 주민들 보라고 만든 거예요? 네, 북한 주민 보라고 만든 거래요. 아니 이게 북한 주민 보라고 만든 네. 건지 남쪽에 누구한테 아부하려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네. 내용도요 완전 그 왜곡된 뉴라이트 친일 식민사관인데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이 내용 딱 들으면은 남한도 3대 세습하겠네 딱 이런 그렇죠. 뭐 세수방조 우리도 그거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어차피 뭐 비슷하잖아. 다 똑같은데? 그만하죠. 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뭐냐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감 중에 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참나 아무리 남자가 여자 보는 건 본능이라지만 거기서까지 그러고 싶으세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사건은 사실 처음이 아니죠. 같은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또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딱 걸린 적이 있고요. 아무튼 검색어가 누드가가 뭐야, 누드가. 진짜 하여튼, 그렇게 검색하면 좋은 자료 안 나와요. 하여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뭐, 한선교 전 새누리당 의원 또한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잡담하다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슴이죠. 나타나는 몸짓에서 빈축을 샀었죠. 근데 사실 왕성하다. 왕성해. 진짜 왕성하세요. 사춘기다. 약 드셨나? 아무튼 무슨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다른 사건 사고들 그 성추행 사건들하고 뭐 비교하면은 사실 뭐 비키니 누드 보는 뭐 건 좀 하긴 약한 그래요. 거 아니에요? 네, 또 몇 년 전에 여성 기자가 술집 주인인 줄 알고 만졌다는 분도 계셨고요. 최근에는 골프장에서 여성 캐들 성추행한 그분도 같은 당 출신이죠. 뭐 비키니 출신 뭐 사진 정도 약하긴 한데 자, 그런데 그 더 과관인 건요. 이건 또 변명이 더 재밌어. 비키니 사진보다 걸린 그 권성동 의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실수를 그랬다면서 실수로 비키니 민영했다. 그랬다면서 자기를 촬영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면서 국회에 CCTV 자료를 요구했답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미치겠다. 그런데 잠깐만요. 음악 나오지 마세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진을 실었던 매체가 축구 전문 매체예요. 그래요? 축구 전문 매체의 그 플레이보이 모델 사진을 어떻게 하면은 국감 중에 실수로 검색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좀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새누리당 의원분들에게 검색어 하나 또. 힌트를 드릴게요. 엉뚱하게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자, 구글 접속하시고요. 네. 구글 검색창에 일반인 쳐보십시오. 일반인 쳐보시면. 검색어가 뭐 그래? 신세계가 열립니다. 뭐 누드, 비키니 이런 거 말고 구글로 들어가서 일반인 치면은 이제 좋은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인덱스 오브 MP4 이러면 동영상이 나와요. 어렵다. 인덱스 그것까지 오브 어렵고 그냥 MP4. 일반인만 기억하세요. 일반인만 기억하십시오. 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반인. MBC의 연애정보 프로죠. 섹션TV 연애통신이요. 10일자 방송에서 배우 차승원 씨를 상대로 그 아들 찬호아 씨의 친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관련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자료 화면으로 찬호아 씨 생부의 이미지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 윤곽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진짜 얘는 일베 MBC. 방송 직후에 한 네티즌이 찬호아 씨 생부 사진이 좀 이상하다. 노 전 대통령 사진과 실루엣이 너무 비슷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MBC의 이런 의도가 의심스러운 사고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외국 화가 밥 로스, 그 밥 로스 아시죠? 잠시 입죠. 밥 로스 사진에 모 사이트에서 쓰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내보냈고요. 횡령 범죄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진 이미지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 수영 경기 중계 시에는 태극기 옆에 대한 일본이라는 자막을 떡하니 내보내서 시청자들의 폭풍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 MBC 왜 이래요? 근데 저는
나름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예,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미지에 의해서 결국은 그 영향을 받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접하게 된다면은 결국 은연중에 사람이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아무튼 요즘 MBC 기자나 PD들도 자기네 회사 방송 잘 안 본다고 하는데 참 아휴. 씁쓸하네요. 네. 정말 한때는 모두가 좋아했던 마봉춘이었는데 저도 요즘 무한도전조차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회사의 정이 떨어지니까 그닥 그래요. 그닥. 강남구 압구정의 모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유서에는요, 자신이 경비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그 경비 관리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동료들에 따르면 이 경비 노동자는 평소에 아파트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은 욕을 먹거나 입주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어머나 창밖으로 던져주기도 했다고 네, 하는데요. 경비 먹어 이러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씨. 진짜. 무슨 동물한테도 안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엄청난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참 경비 노동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세요. 왜냐면은 사실 90년대 그 IMF 이후로 또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많이 이제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비실을 대폭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15층짜리 아파트 2동을 경비원 한 분이 맡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쓰레기 분리수거나 검침 업무에다가 때로는 발레 파킹까지 하셔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압구정동이면 제가 평택 시골 출신이라서 압구정동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클럽 5678 같은 채팅 사이트에서 한창 활동을 할 때 낭만사내라는 정말 닉네임으로 옛날이다. 언제요? 그럴 때 항상 어디 사냐고 여자분들이 물어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요. 왠지 있어 보여서. 미치겠다.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그 압구정동이면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압구정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지하실에 가둬 죽여서 문제가 되더니만 또 언젠가는 경비원 월급을 깎아서 이 빈치고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모멸적인 언행으로 경비 노동자를 자살 시도까지 몰고 왔다는 거. 왜 이런 잘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네. 그 동네에도 무난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요. 좋은 아파트, 부자 동네 살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좀 더 고급이었으면 합니다. 인격이 고급.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이요. 그 휴대폰이 손상되어서 카톡 복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사망한 가족들의 카톡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카카오톡에 요구를 했는데요. 카카오톡이 이것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월호 유족들 지원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에 따르면 박주민 변호사. 네, 박 변호사님에 따르면 카톡 메시지는요. 민법상 유족들의 상속권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유족들이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카톡은 또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은 사적 정보가 아니다.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봐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또 최근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죠? 근데 정말 이 카카오톡이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다음 해 정도, 내년 정도에 경영학 교과서에 모든 그 위기관리의 실패 사례로 교과서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교사의 사례로 아주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그 유족들이 죽은 가족들 카톡 메시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궁금해서 그거 보자고 하면 통비법에 걸리는 거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에 넘길 때는 또 그게 사생활 정보가 아니래요. 아니다라고 이게 얘기하고. 뭐야? 말인지 망아진지. 가자. 텔레그램으로. 다 가자. 가자 다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자. 예. 좋아요. 텔레그램 접속하니까. 같이 놀아요. 빨갱이들 텔레그램으로. 다 거기 나와 있어. 지금 텔레그램 이렇게 가입만 해놓고 많이 사용들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다 옮겨 거기서 놀아요 우리. 네, 김성과 김남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참 처음 나왔을 때 신선하고 좋은 점 있었는데 요즘은 사용자들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불통과 독재 이건 뭐 정부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톡 너 블럭이야. 까자. 안녕하세요. 선님 나무님. 저는 방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음악 쪽 일을 했었는데 원래 방송이 취향에 맞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요즘은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일이 참 많네요. 제가 얼마 전 인생사 최대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빠가 된 거죠. 아이를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다가 집사람도 나이가 있어서 병원도 여러 차례 가서 상담도 받고 시술도 받았었는데 다 결과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가 갖고 싶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덜커덕 생긴 거죠. 요즘 정말 애 커가는 모습만 보고 삽니다. 이렇게 보면 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집사람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야 이게 정말 세상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밤에 엄마 저 딸라고 보채고 잠 안 자고 그럴 때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애가 크고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 말을 잘 들을까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아이에게 좋은지 자녀 교육에 관한 책도 읽어봤지만 아리송합니다. 결혼하고 애 낳아봐야 진짜 어른 된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런 거 봐요. 선님 나무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아이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아빠의 고민이라. 아우, 따뜻해요. 보통 뭐 애 키우는 고민 상담은 엄마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 아빠의 고민, 초보 아빠. 그렇죠.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또 국민TV 역사상 김선, 김남문 시사남녀 최초로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셨어요. 자, 사연의 주인공 강원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 읽으면서 원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힌트였던 거야? 힌트였는데 눈치 챘을까 모르겠네. 너무 아저씨 개그라. 네. 그 사연을 제가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그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아니요. 대한민국 아버지보다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많이 갖는 그런 마음일 텐데 사실 저는 좀 아이를 낳거나 좀 더 좀 철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생각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진짜 울 때 젖 먹고 싶어서 우나? 아니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나? 그 아이의 일단은 그 자기 표현 수단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과연 내가 뭘 해주면 그걸 다 알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내 만족일까? 부모의 만족일까? 엄마의 만족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강원래 씨랑 2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확실히 사람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 정말요? 아이가 있을 때랑 이제 그렇죠. 아이가 왔을 때랑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잘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원래 생각이 많아요, 저. 원래 쓸데없는 생각이죠, 쓸데없는. 원래 생각이 많아요. 참 저희 국민TV 청취자분들 중에도 강원래 씨 팬 정말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TV라고 해서 전 TV 방송인 줄 알았는데 라디오예요. 라디오예요. 라디오인 거죠. 저희가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스튜디오도 되게 신기해요. 컨테이너 박스에 합하기도 하고 저는 방을 들어왔는데 네. 방 안에 이런 상자가 몇 개가 있어요. 애벌레 상자 같은 게. 애벌레 상자. 네. 그래서 여기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되게 신기하고 좀 열악한 환경에 또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져 있고. 그것만은 말하지 말아주시지. 네, 그래요? 우리 자존심인데. 아니요. 자존심이라기보다도 좀 뭐랄까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듯이 이곳에 오니까 좀 더 뭔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가면을 벗게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런 신기해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네. 들어오면은 모든 이 가식과 허식을 벗어놓고. 근데 질문이 좀 가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고통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육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텐데 저는 전혀 제 아내가 다 하니까 너무 솔직하게. 제 아내가 다 하니까 좀 네. 불편한 건 그거죠. 아내가 저를 도와주질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제 아내 송이에게 이제 송이야 물 떠와 그러는데 물 떠와는 너무 심한가? 그래서 그냥 그런 반말하긴 좀 그럴까? 그래서 좀 줄였어요. 그래서 물? 네. 그 물떠와랑 뭐가 달라요? 근데 이제는 네. 물 좀 떠다 줄래? 네. 라든가 물 좀 떠다 주면 어떻겠니? 애한테 그전에 신경 또 다 있으니까. 미안한데라고 말도 붙이지만 이제는
물 생각나면 제가 먼저 가죠.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가야 되는. 네, 어떻게 해서 가서 이제 또 오는.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서 청유로 청유에서 이제 이걸로. 자립으로 그렇죠. 혼자 행동하는 걸로. 네, 참 그러고 보니까 김선님이랑 강원래 씨도 처음 만나신 사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TV에서만 뵙다가 네. 이렇게 실물을 친견하긴 처음입니다. 친견. 네, 직접 처음 뵙는 건데. 멋있죠. 잘생겼죠. 네, 멋있어요. 멋있- 옛날에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렇게 춤추시던 네. 때 그때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딱 그 아우라가 또 느껴집니다. 우리 강원래 씨 그 자녀분 성함이 네. 선이에요. 선. 아, 네, 저 이분도 오늘 선이에요. 선. 아, 그래요? 오늘- 김선, 강선.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선이의 선은 무슨 선이에요? 무슨 선이라뇨? 예, 그 한자. 한자로 선자가 무슨 베풀선자요. 베풀선. 네. 저는 착할 선. 착할 선. 착할선. 착하다고. 아무튼 강선, 김선. 강선. 아, 맞다. 선한 사람 할 때 그 선자가 네, 착할 네. 선자죠. 네. 착할 야. 선. 네. 한 분은 빵점을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네. 네. 아니, 경찰서에 한번 갔는데요. 경찰서에서 한문을 쓰라는 거예요. 이름 한문으로. 네, 이름을. 맞아. 아니, 그런 걸 왜 시켜요? 못 썼죠, 제가. 네. 아, 혼났어요, 본인 이름 그걸. 석자. 네, 그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문에. 음.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레자를 쓰는데 이게 이 네. 나무 목자에다가 시옷자가 몇 개였더라 막 기억이 안 두 나가지고. 개인가? 세 개인가? 막 이러면서. 이번에 강선 할 때 그 선자를 네. 베풀 선자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음. 동사무소 가서 그 출생 등록할 때가 네네네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자 쓰라고 할 때 딱 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거 쓸 그리셨겠네요, 때, 이렇게. 그거 쓸 때 꽤 네.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죠. 틀리면 오. 어떡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네. 야, 이게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구나. 그치. 그때 어마어마한 그 나름의 어떤 프레셔? 안팎이 있다니까. 맞아. 정식으로. 처음으로 어떤- 등록되는 거잖아요. 네. 네, 태어났다는 자체가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그 강원래 씨랑 김남은 씨는 이제 같은 라디오에서 예. 진행자와 게스트로. KBS 제3라디오 최고의 인기 방송. 어, 이제 음악 선물. 음악 선물. 네, 노래 선물. 음악 선물. 노래 음악 선물. 선물. 강원래 노래 선물. 강원래 노래 노래 선물. 선물. 타이틀도 왜 이래? 모르면서 진짜. 잘라요. 악당 프로레슬러 김남훈의 별별 라이벌 쇼라고 네. 그러니까 라이벌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김남훈 씨가 그 프로레슬러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일과 이노끼 그런 라이벌. 그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 거였죠. 네. 2년 전에.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뭐 라이벌 음식 아. 중에 라이벌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거 물어보면 제가 막 오늘 했어요. 그니까 오늘 했더라고요. 전어대 대하. 그래서 자꾸 트위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대찌개 대 무슨 뭐 곱창 볶음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랬는데 열심히 맞습니다. 열심히 라이벌 제가 물어보고 준비 많이 다니구나. 하거든요. 네,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이시고요. 강원래 씨는 김남훈 씨 우리 김남훈 씨 딱 처음 봤을 때 네. 2년 전에 어떠셨어요? 김남훈 씨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댄서들 만날 때 느낌하고 똑같았어요. 댄서. 아. 네, 댄서들 몸을 만날 쓰는. 댄서들 만날 때 제가 그러니까 그 스트릿 댄서들이죠. 그 댄서들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넌 또 어떤 상처가 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상처라면 뭐 몸의 상처야 아니면은 뭐 다른 모르죠. 몸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정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죠.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바른 길.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류대학교 가서 한 다음에 뭐 재벌 기업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대리 뭐 과장 한 다음에 뭐 한 이사까지 하다가 아들 딸 잘 낳고 노후 요런 정도의 그런 정석적인 바른 길 아니라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춤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네. 고등학교 3교시에 무슨 프로레슬러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 없죠. 근데 왜 그런 길로 갔을까? 뭔 상처 때문에? 뭔 자극 때문에 그랬을까? 라는 질문하는데 김남훈 씨 보고 이 사람 참 많은 산전수전 겪었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죠. 어떤 상처 있었어요? 저 상처는 뭐 계기랄까? 뭐 실연의 상처? 실연의 상처? 뭐 무릎도 많이 까지고 뭐 팔꿈치도 네. 많이 까지고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구나.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좀 그런 이게 상처부터 생각이 돼요. 남자랑 남자끼리 통한 게 있거든. 사나이 돼, 사나이. 뭐 이런 거.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구나. 제가 그런 그 상처 있는 그 인생을 네. 잘 알지 못해서 아무튼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주제가 육아 관련이고 육아. 책 내셨잖아요. 네. 우리 사랑 선이. 제목 좋네요. 선이. 우리 사랑 선이. 이게
우리 사랑 선이가 제목이고요. 이제 강원래 씨랑 우리 아내 되시는 네, 김송 씨가 같이 이제 우리 아기를 데리고 사진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책을 보면은 이제 제목이 있고 뭐 저자 이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아니라 이건 보내는 사람. 아빠 강원래, 엄마 김송에서 엄마 아빠가 이 아기 선이한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된 책이에요. 네. 근데 책이 제가 오늘 이제 서점을 3군데로 돌아다녔는데 왜 책이 없어요? 다 재고가 없대.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안 나온 걸 구했죠? 아니요, 잘 팔리나 봐. 예. 재고 없으면 그래서 어렵게 구했는데 이렇게 엄마의 편지, 아빠의 편지로 해서. 이 표지 사진은 제가 골랐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저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3가지 영향력 저기 있길래 이제 서로 투표해가지고 제일 이쁘게 나온 걸로. 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빠보다 엄마의 미모가 돋보이는. 엄마의 미모는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네. 근데 너무 예뻐요. 저 사실 네. 오다가 이렇게 내용 좀 보면서 약간 이렇게 뭉클하고 제가 아이 낳았을 때 막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입되는 부분이 맞아요. 참 많았어요. 근데 정말 그 임신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임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성공이었어요. 성공. 네, 그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받았었는데 2004년도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수로 한 10년 됐고, 2013년이죠. 10년 정도 됐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8번째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7.8기잖아요. 7번 실패하고 8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때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10월 12일. 네. 10월 12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근데 송이가 딱 전화를 받더니 어머 진짜요? 어머 고맙습니다 막 그래요. 그때 시험관 아기가 성공했구나. 근데 순간 조심해야지. 아직까지는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좀 조심해야지.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착상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엄마 뱃속에 자궁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말라고 하고 막. 그래서 아내 보고 집에 있자. 뭐 10달 정도 집에 있는 것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내가 뭐 할 거 다 할 테니까 집에 있자. 대신 편지 한번 써볼까?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이에게. 네. 그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뭐 책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건 아니고. 책을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우리 뭐 솔직히 제가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 쓰지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모르고. 근데 이제 제가 교통사고에 좀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과연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랑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대학교 나왔다는데 실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왜 그런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김선 씨라고 하셨죠? 네. 어머니 어디 학교 다녔고 어떤 사랑을 했고 뭘 좋아했는지 꿈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게 대충은 아는데 어떤 뼈대는 아는데 그런 내용의 자세한 내밀한 사정은 저도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보면 충북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졸업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얘기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냥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그냥 좀 나중에 듣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길 가다가도 성을 강씨 가진 분들을 만나면 강원래 씨 그 강씨는 어디 강씨세요? 그리고 몇 대 손이에요? 막 묻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몇 대 손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서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좋아했었고 또 어떤 실수를 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또 어떤 기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이에게 조금은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책 표지에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한두 장 넘기면
빨리 곧 답장을 해라. 빨리 커서 빨리 좀 답장해라. 네, 여기 안에 예. 아기 사진이 있고 누워서 이제 웃고 있는 아기 사진에 사랑하는 선 엄마 아빠의 편지 잘 읽고 꼭 답장 받았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진짜 친필이에요, 친필. 아빠 강원래. 네. 근데 선님 답장하라잖아요. 아니 선드립 이제 그만해. 이런 드립 실패했다. 편지를 그냥 뭐 책을 내야겠다 염두에 둔 것보다는 네. 그냥 우리 아이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네. 읽으면 그래도 어떻게 자랐고 그런 거를 알려주고 또 책을 보는 많은 분들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볼까 또는 부모님들이 읽으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거는 가르쳐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죠. 네. 그런데 그 10달 동안 댁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를 또 이제 갖게 되면은 막 신경 좀 날카로워지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사와라 막 시키기도 하는데 겨울에 산딸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오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밤에 많이 먹길래 저도 같이 얻어먹고 밤에 굉장히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떡볶이라든가 네네. 라면 막 네. 그런 거. 그러다가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보쌈 같은 거 시켜 먹고. 네. 밤에. 예, 그래서 그때 사진을 저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게 있어요. 네. 둘이 만삭이에요. 둘이 만삭이에요. 사진 이 책 후반부에 네. 보면은 네. 이렇게 네. 김송 씨는 이제 정말 만삭의 배를 드러내고 있고 강원래 씨도 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거의 비중이 똑같아. 이 만삭의 비중이. 근데 이렇게 썼어. 여기는 만삭이고 아빠는 이제 야식. 야식. 배에다가 쓴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다가 딱 그 태명이 선물이었잖아요. 네.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이가 드디어 세상으로 딱 나왔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 일단은 제 아내가 그 수술을 그 자연분만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제왕절개. 제왕절개. 제왕절개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니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그 대기실, 그러니까 병실이죠. 옆에 병실이 문이 열리면서 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옛날에 그 사극 보면 막 그러고 뭐 이런 심지어 막 전세리 고향 같은 거 보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되게 그런데 10분 만에 그냥 수술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아기 얼굴을 딱 보고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보고 영화 보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와요. 이게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아이가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한 5분도 안 된 애가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나?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보조개 들어가는데 귀여워요. 그래요? 김남우 씨 애기도 보조개 들어가요? 아니요. 그래? 저만 들어가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거 보고 확 웃긴 거예요. 그래서 좀 첫 느낌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되게 신기했고.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아기 생일이 6월 11일이죠. 네. 저랑 똑같아요. 김남우 씨 생일이죠. 진짜요? 6월 11일. 이름은 선님이랑 똑같고 생일은 저랑 똑같아요. 어떻게. 어머, 신기하네요. 네, 6월 11일 날 태어난 애들이 근데 제 경험적인 저기로 봤을 땐 좀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사춘기 그래요? 때.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부모 말 안 들어도 되는 게 이 책을 읽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생의 정석대로 그렇게 아이를 닥달하는 부모는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강원래 씨랑 김성 씨는. 그러니까 뭐 선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춤을 추고 싶다면 춤을 추고. 선님이 계속 선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네. 그 책 보면은 또 우리 강원래 씨가 선이한테 보내는 그 강선이죠. 네. 강선에게 보내는 그 문귀 중에 정말 마음에 든 게 있었는데 하나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엄마의 편지 중에서 엄마의 편지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김송 씨가 이제 선물이는 이제 강선이의 태명이에요. 선물아. 이러면서 이 세상은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라면 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하단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하지. 하지만 엄마는 선물이가 욕심과 경쟁을 펼치기보단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이타적인 삶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외롭기도 할 테고. 하지만 그럴 땐 엄마 아빠를 생각해줘. 엄마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선물이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해.
근데 보통 엄마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애 좀 이렇게 키워서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든 다른 아이들한테 지지 않았으면 지지 않고. 우리 내 아이가 그냥 제일 우선으로 1등으로 빛났으면 하는 사랑받는 마음인데. 아이가 되러가지 사랑하는 아이가 그치, 되러가지.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이 엄마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약간 손해를 보고 네. 네가 힘들더라도 남을 위해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네. 전 굉장히 좋았어요. 이 부분이 특히. 와. 근데 정말 이런 글을 쓰시면서 아이에게 그 부모가 그 사랑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이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야식 먹고 미드 CSI 보고 그러면서 그 10개월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데 야 정말 다르네. 야, 아니, 김선님은 어떻게 그 10개월 보내셨어요? 이 임신 기간 10개월. 네. 임신 기간 10개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 한여름에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몸이 커지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 해가 굉장히 더웠어요. 네. 그 너무 아무튼 더워서 이게 계속 짜증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좀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달에는 이렇게 몸도 무거운데다 더워서 좀 짜증을 냈는데 가끔 이제 아이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아이가 가끔 제 말을 안 듣거나 힘들게 할 때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네. 막달을 마음을 곱게 못 써서 애가 나를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네. 있고. 그런데 아무튼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기 이름은 또 훈이죠, 훈이. 네, 저희 아들은 훈이에요. 네, 저는 남훈이고. 네. 선이, 남훈이 6월 11일. 왠지 하여튼 여기 3명 뭔가 하나씩은 걸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러게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선이가 처음 집에 온 날 네. 기억하세요? 선이가 처음 왔던 날? 일단 태어나가지고 처음 집으로 왔을 때 네네.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우리가 준비를 일단 방송에서 네. 우리 아이 키우는 모습을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놨던데 그 침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안 맞으면서 아내하고 또 아내는 또 짜증내고 내가 그거 봐 그거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네. 뭐든지 다 그냥 병원에서 또 얻어오고 뭐 저 아기용품으로 집 안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 제가 둘째거든요. 제가 둘째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형의 것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밥도 내가 챙겨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 아내가 좀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 좀 싫었어요.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게 아닌가. 막상 책에는 이렇게 써놓고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아내가 좀 약간 그랬고 네. 그런 모습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막 울고 그랬을 때 근데 저는 첫날 알았어요. 5분 이상 안 우네? 아, 애기가요? 네, 애기가 되게 5분. 순하네요? 되게 순하네. 5분 이상 울어요? 난리도 아닌 애들 많아요. 아니요. 사람도 그래요. 5분 이상 못 울어요. 아니, 에이, 애들은 틀려요. 애들은 아, 이렇게 사람마다. 그래요? 이게 그거 또 있어요. 몸에 센서 붙어 아니, 있어가지고. 10분 이상 울어요? 10분이 10분이 뭐예요? 종일 우는 애들인데. 하루 종일 울어요? 네. 그럴 땐 신경을 끄세요. 아, 진짜로 이 신경 끄세요. 아빠, 이 아빠 너무 쿨시크하셔. 솔직한 게 아니라 최근에도 그랬어요. 아이가 막 울길래 송이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죠. 야,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송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돼.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저쪽 가서 저렇게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아? 막 대화를 하니까 애가 울다가 우리 얘기를 귀 기울이는 거지 아니면 네. 관심을 안 갖나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건지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강원래 씨가 다른 아이들 많이 못 보셔서 그러신가 본데, 이게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저희 우리 집 놀이방 했는데. 발동 걸리면, 그래요? 네, 우리 집 아이 30분, 1시간 우는 애들 흔한데? 못 봤어요. 그런 선이 거. 진짜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죠. 많이 우는 애들은 그게 말이 많은 거 아닌가요? 말이 많은 건가? 울고 안 울고가 착하다고 표현하시면 이거는 아이들이 되게 섭섭하죠. 근데 이제 그런가요? 애들마다 성향이 말 좀 많은 다르고. 애는 못됐고 말 없는 애는 착한 건가? 고개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데. 그건 하여튼. 아니지만. 아무튼 모신이란 책이 있어요. 모신. 모신? 네, 모신이란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신이 뭔가 뭐예요? 육아에 관한 책인가요? 엄마 뱃속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엄마 뱃속이 태초예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고. 그 천국인 거죠, 뱃속이. 네. 막 그런 개념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엄마가 신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책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아이를 키울 때 조금은 무시하는 것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그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프랑스식 육아법. 프랑스식 육아법. 네, 아이의 이제 자율성 존중해주면서 그 네. 영유아기 때도 너무 이렇게 안고 얼르지 않고 좀 이렇게 울면 울게 냅두고 뭐 요구사항이 있어도 다 들어주진 않는 거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네. 약간 이제 프랑스식 육아법인데 이미 댁에서 실천을 하고 패션도 계시네요. 프랑스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 프랑스 스타일 그게 아니라 트레이닝복 저지 스타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우리 댄서들이라든가 동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친구들 보면 둘째, 셋째 그래요. 근데 첫째들은 별로 없어요. 첫째들, 그러니까 예술가들 첫째들은 많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적 의식보다는 그냥 즐겨요. 첫째들은. 그 예술 자체. 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주변을 둘째, 보셨을 때? 셋째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내가 꼭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항상 1등에서 2등 그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셋째들은. 너무 어렵네. 아니 근데 보통 그렇다고 해요. 그 이제 뭐 아동 심리학이나 이런 네. 데서도 좀 더 이렇게 첫째들은 느긋한 반면에 왜냐하면 그냥 경쟁하지 않아도 자기는 항상 집에서 부모의 사니까. 재산 뭐 다 내 건데. 네. 근데 이제 둘째, 셋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돋보일 수 안 수밖에 그러면 받을 없기 수가 때문에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면이 좀 더 뚜렷하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우리 맞는 강원래 말씀이에요. 씨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 생각 이거에 진짜 대해서. 생각이 진짜 원래 네. 많으시네요. 원래 많으세요, 강원래 씨는. 나 이 원래 드립에 나 익숙해지고 네. 있어. 근데 그 선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제일 이뻐요? 옆에 있는 김선 씨 말고 강선이. 아, 좀 그만해. 아, 미안해요. 지금은 그 잘생기고 못생긴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잘생기고 못생긴 건 어떤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작다, 쌍꺼풀이 짙다, 코가 오똑하다, 키가 크다, 팔다리가 이건 그냥 서양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사람 와 초콜릿 햄 이것만 배워가지고 네. 그냥 우리가 된장찌개 그러면 에이 촌스러워 막 이런 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뀐 그 개념이 뭐냐면 날 닮은 애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날 닮은 애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거지. 뭐 코가 오똑해서 그럼 날 안 닮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니 송희 씨 닮았을 수 있잖아요. 김남은 씨도 네. 남의 아기가 더 이뻐, 우리 아기가 더 이뻐요? 내 새끼가 최고죠. 그죠. 내 새끼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미에 대한 기준도 좀 바뀌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개념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부모들이 자식 매니저면 다 망해요. 아 진짜 자기가 객관적일 수가 단점 없으니까. 모르잖아.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쁘다 못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아이를 보면서 좀 더 한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 그 철이 든다라는 어른이 느낌 있잖아요. 된다. 어른이 된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내 아이인 거잖아요. 얘는 네. 나와 내가 내 사랑하는 유전자를 사람이 갖고 만든 내 아이기 때문에 약간 뭐 코가 낮을 수도 있지만 코는 나랑 내가 그런 건데 뭘. 내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어떤 단점을 아이가 닮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내가 준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스럽게 네. 보이는 거죠.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처음 안아보셨을 때 집에서 안아보셨을 때 네.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우주가 하나가 응축이 돼가지고 내 어깨 딱 올라탄 느낌. 오 진짜 에너지가 그쪽도 생각이 많았네. 저기도. 나도 생각이 많은데. 원래 사고 치는 남자들이 생각이 많아져요. 이럴 때. 이제 철들고 그래서. 아이를 안았을 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도 이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자식이 또 어떤 말썽을 피우겠지? 맞아. 이 심장과 심장이 공감되는 순간, 이게 쿵딱쿵딱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보다는 생각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 아주 묘해져요. 그런 느낌, 이거 좋아요. 네, 되게 신기해요. 맞아. 우리 정말 그 김선 씨가 보셨을 때 강원래 씨 좋은 아빠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고민하실 것 없이 아이고. 그냥 뭐랄까 그것도 질문이 잘못됐다. 훌륭한 아빠가 어떤 아빠인데? 그냥 좋은 아빠가 어떤 선이에게 아빠인데? 딱 맞는 아빠가 되신 것 선이한테 같아요. 딱 좋은 아빠. 그 강원래 씨와 김송 씨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은 정말 귀한 아기잖아요. 그 삼각 트라이앵글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아들과 그들은 진짜 딸과 되게 아빠와. 이게 대부분부터가 어려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재라든가 뭐랄까 독재자, 네, 독재자. 그런 사람들 부모를 보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른 길 부모들이 없어요. 특히 아티스트 그림 그린 사람들은 때리고 뭐 욕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진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좋은 아빠가 되면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는 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네. 착하다 못했다를 규정 짓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빠가 돼 보니까 요게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그 강원래 씨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체계 이런 게 다 아이를 중심으로. 정신이 없어, 정신이. 네, 정신이 없는다, 지금.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지금까지 본인이 태양이었는데 이제 지구가 된 거죠. 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태양을 공전을 중심으로 자기가 도는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아주 개미 새끼 발가락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약간 생각이 많아지고 네.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이 가족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이런 마음도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원래 씨 라디오 방송 위에 최근에 강연도 많이 하시죠. 네, 강연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강연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의 경험담을 조금씩 말썽꾸러기죠. 네. 어떻게 보면 폭주족, 네. 또 무면허, 네. 음주운전 이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소문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얘기 참 재밌더라 네. 해가지고 그렇게 강연을 좀 하러 많이 다니죠. 네, 그렇군요. 강연 관련해서도 또 많은 내용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강원래 씨 연사로 섭외해서 좀 이렇게 선이 분유값이라도 아유, 분유값은 충분히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욕심이 별로 없어서. 네. 자, 이렇게 오늘 클론의 그 강원래 씨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형님이고 또 네. 멋진 그 형수님의 멋진 남편 또한 선희의 멋진 아빠가 된 귀여운 선이. 진짜 귀여운 선이. 자, 강원래 씨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 씨도 즐거우셨죠?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아유, 따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좀 이렇게 다른 관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강원래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종교가 있는 분들, 신앙에 의지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종교는 어떤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때로 그 절대자의 말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종교적 리더와도 당연히 관계를 맺고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믿는 어떤 종교의 리더가 믿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가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밀어낸다면요. 사실 믿기가 힘들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도 크고 작은 종교 집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해야 될 문제죠. 바로 그런 일의 증인이 되어서 수고하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쓰신 지유성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유석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으로는 좀 뵌 적이 있는데 직접 뵈니까 정말 과일 드실 때 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종이 깔고 과일 놓고 드시는 분. 아.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한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거든요. 아니 뭘 과일을 깎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먹지. 티셔츠에 깎아서 먹는 거잖아요. 껍질째 먹는 거지 이러면서. 사삭.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우성님은 네, 이렇게 테이블 위에 티슈 한 장 놓고 그 그치. 위에 과일을 방향별로 배치하는 그런 분 딱 느낌이 오네.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음. 이렇게 단정하신 그런 네. 느낌이 드십니다. 아무튼 그런 지유성 씨가 요즘 이렇게 몰두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바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홍대 세교회 네. 그 전병호 목사 전에 이제 3.1교회 목사로 있던 그 전병호 목사와 관련된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근데 뭐 책 소개하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지유성님 뭐 어떤 분인지 간단히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유석이라고 하고요.
전에 3.1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전 목사 사건 불거지면서 좀 자의반 타의반 떠났죠. 그리고 지금은 성공회 이렇게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 사건이 2년이 돼서 저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서 또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숨바꼭이라는 책이 일단 제가 편집장을 맡았고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전병호 목사의 회개,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갱신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네. 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시사 이야기하는 프로인데, 웬 교회 목사의 성추행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성추행 사건, 네. 이게 범죄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묻혀 있는 것이. 그렇죠. 가해자 입장에서 좋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구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선정적인 언론들과 부안해동하는 아주 우매한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흠결을 잡죠. 쟤는 원래 그랬을 거야. 그치. 쟤는 원래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흘리고 다니는 애야. 제가 꼬리 쳤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심지어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관광 도시였는데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 관광 수입이 떨어진다. 헐. 그래서 관광 수입을 위해서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의 축소판, 확장판, 그대로 기독교 보여주는, 버전. 네, 기독교 버전이더라고요. 전 목사는 이제 교회를 성장시킨 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흠결이 알려지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논리가 이 숨바꼭질 그리고 전병훈 목사 그 성추행 사건을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코드죠. 가해자 측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병훈 목사는 이제 젊은 스타 목사. 네. 어떤 분입니까? 제가 전 목사 오기 전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3.1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3.1교회는 굉장히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었거든요. 규모적으로. 네,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신도수도 얼마 없었고 그래서 중등부에서 한 5명이 와도 전도사님이 감사 기도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억이 이제 식사를 할 때 교회마다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신도들이. 밥 줘요? 네. 몰랐어요. 작은 교회들은 네. 점심에 가면은 밥 줘요. 되게 가족 같은 네. 분위기에서 막 식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한 신도가 막 이제 굉장히 이제 격앙된 소리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신도수가 없냐. 참 그때 그 어린 마음에서도 그런 게 좀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3.1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대학 때도 와서 좀 그 3.1교회 근처에 있는 중대형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숙명여대를 지나가면서 3.1교회 굉장히 사람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뭔데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했는데 3.1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3.1교회가 그 3.1교회인가 했는데 그 3.1교회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 목사가 와서 이제 그렇게 부흥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목사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은 있었죠. 그 작은 교회들 막 그냥 성도들도 막 이렇게 신도수 없다고 막 그렇게 목사님을 성토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시켰고 또 특히 젊은이들도 많이 불러 모았다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했고 그랬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전병훈 목사 사건이 좀 제겐 더 마음이 더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전병훈 목사의 위상은 대단했었죠. 그 작은 3.1교회를 네. 굉장히 청년들이 젊은 20, 30대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젊은 교회로 탈바꿈 시켰거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으로서도 큰 어떤 명성을 얻었지만 일종의 청년 멘토?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책도 베스트셀러 네. 많이 내신 거 내는 같아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처럼 어떤 멘토다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 이제 전병훈 목사의 그런 설교들이 약간 그 미국식의 할 수 있다 주의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결합시킨 그런 동기부여 강사 같은 그런 스타일로다가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그 몇 년도 일이죠? 그게 이제 처음 불거진 거는 2010년 9월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앤조이라고 기독교 인터넷 매체인데 거기서 이제 시옷교회 지은 목사 여성도 성추행이라는 네. 헤드라인으로 이제 나갔죠. 그게 이니셜로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그래도 기사 첫 줄만 읽어보면 이게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7월달에 이제 PD 수첩에서 이렇게 취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파다하게 불거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8월달에 이제 전 목사가 이제 안신년 선포하고 나가고 9월달에 그 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보도 전에도 이상하다 전 목사가 그렇게 어떤 안식년을 선포하고 갈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는 뜬금없었죠. 그게 뭐냐 전 목사 설교할 때도 만약에 간사가 중간에 어떤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설교 시간 통해서 책망을 해요. 그런 분이 정작 자기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사라지는. 그렇게 됐다는 거에서 조금 이상하게는 생각했는데 그게 그 얘기였었나 했을 때 좀 사실 좀 놀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유성님이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숨바꼭질 스타 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3건의 그 피해자 증언이 실려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 여성 그 괜찮으시겠어요? 좀 그나마 약한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3건의 그 증언이 있는데 여성 피해자분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2006년 5월에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목사님 방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문을 잠그라고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잠갔습니다. 목사님은 2팔을 벌리시고는 저보고 안아봐 라고 하시더군요. 아빠처럼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안아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엉덩이를 한 움큼 주물렀습니다. 넌 왜 엉덩이가 처졌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을 해야 힙이 업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멍했습니다. 그러시더니 너 가슴 한번 만져보자. 만져도 되니? 대답할 새도 없이 목사님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 가슴도 처졌네? 운동해야겠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고 마지막 목사님이 하신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한번 찾아와. 내가 야한 체위 알려줄게. 기겁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 자리에선 권위와 등치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결혼할 처녀에게 이건 분명 성추행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발하지 않았던 것 역시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같은 팀 언니들 4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에요. 그때 언니들 역시 모두 너무 어이없어했고 충격을 받았으며 한 언니는 막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도 가짜고 예수님도 다 가짜야 하며 울었습니다. 그 일로 많이 혼란스럽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증언 피해 내용이 이제 이 책 전체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읽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걸 읽은 거예요. 저도 잠깐 살펴봤는데, 뭐랄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받은 파일함에 있는. 네.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좀 저기 해야 되는 게, 받은 파일함에 있는 영상물들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출연료를 받고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의 형태에 의지만은 이거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운 목사의 이야기니까 다른 거죠.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읽어드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참아. 예. 그렇죠. 근데 정말. 잠깐,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참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한 수위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더욱더 좀 충격적이고 그런 거죠. 네. 정말 이게 참 웃긴 게요. 너무 이 수위가 심각해서 참아 진짜 계속 참아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방송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거는 정말 이 엉덩이 한번 쓸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주례 부탁하러 온 여자 가슴을 만지고. 좋은 체위 알려줄 테니 결혼하고 찾아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양반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주례를 부탁하러 온 젊은 여성도에게 이런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사실 빙산의 충격입니다. 일각이고 그냥 뭐 껌종이 정도 수준이었고 그렇죠. 원래 두께는 이제
전화번호 붙게 수준의 그렇죠. 어떤 추행이 있다는 거, 폭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이제 웅성웅성 됐잖아요. 교회가 이제 네. 그 전 목사 대응은 어땠나요? 반응? 근데 제가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때 당시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진짜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감히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입에 올리는 걸 좀 꺼려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일단 너무나도 일단 그런 엄청난 일이었었고, 그 어떤 성추행이라는 게 또 워낙에 또 광범한 수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사 자체가 좀 어느 네. 정도는 좀 그렇게 수위가 좀 모호했었고 해서 좀 설이 분분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그게 좀 뭐랄까, 다르게, 그게 좀 뭐랄까 어떤 두려움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면 어떤 두려움이요? 글쎄 이게 정말 이것이 정말로 진실일 수도 진실이면 과연 어떨까라는 뭐 그런 두려움. 너무 엄청난 일이라 네. 이게 진실이면 어떡하지? 네, 그런 뭐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신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본다면 신자 입장에서는 신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자신에게 했다고 한다면 그 충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한테 당하는 그렇지. 거랑 그건 똥 밟은 거지 네,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물려도 미친 개 물린 거랑 길에서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참 충격을 받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피해자들이. 저는 이제 이 지금 증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자매들끼리 이런 내용을 하면서 네.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분들이 하나님도 가짜고 예수님도 가짜인 것 같아. 이 사람의 행실 하나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믿는 이 신앙마저 네. 흔들리는 결과가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전병훈 목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했다는 설교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밀양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우리 그 내용 잠시 좀 들어볼까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not good이잖아. it is not good. 그게 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악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존재한 악이 뭐예요? 하나님 좋지 못했던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이 외로움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외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만을 세우려고 그러면 법이면 충분합니다. 법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긴 사람 정지하고 단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랑을 살리는 거니까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호세아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 건져오는 내용입니다.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건져와야 됩니까? 그 여자 징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오는 게 사랑이에요. 또 3장 4장에 넘어가면 돈 주고까지도 데려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살리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는 사람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껍데기는 정상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살아요. 참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게 그 성경의 그 용서 그렇죠. 네. 라는 논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자기 죄를 스스로 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셀프 면죄부. 그런데 그게 어떤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홍대세교회 하는 네. 설교도 굉장히 어떤 자기 정당화하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삼일교회를 나간 다음에 네, 이제 새 교회를 네. 이제 개척했을 때도 제가 가장 듣고서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달 6월 새벽 그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어떤 그 세상에서 정말 나만큼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추행 불거지고 나서 굉장히 그렇게 좀 비난 여론도 많이 있었고, 네. 근데 그거를 다분히 좀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좀 비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나 회개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그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했던 행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여기서 단죄 정죄보다는 사랑이 구원이 최고다. 이게 무슨 뭐예요? 뭐지? 아니 이건 진짜 무슨 궤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곡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숨바꼭질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게 이제 네. 어떤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인터뷰에 응했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후속 보도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불쾌했어요. 뭐냐면 최다들 헤드라인들이 뭐 엉덩이를 내리고 충격 뭐 이런 식의. 그렇지만은 전 그거는 이미 충격 받을 만한 사람들 다 받았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지금도 버젓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정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설교에 대해서 여전히 그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숨바꼭질도 사실은 어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담론들, 네. 전병욱이라는 어떤 화두를 꺼내서 풀어놓은 담론들을 이제 주제별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던가를 이제 해설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엮은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어떤 담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목사는 어떤 그 목사를 행세를 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는 그 사람을 안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어떤 전 목사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목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기사가 당당하죠. 그러면 피해 여성분들이 이런 사건에서 보면은 결국은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가해를 주변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예를들어서 뭐 가장 직접적인 게 뭐 꽃뱀이다, 뭐 목소리 유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왜냐하면 전 목사 자체가 어떤 삼위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절대자였었고, 네. 그랬으니까 감히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 목사 사임하고 난 뒤에도 그 삼위교회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었냐면은 피해자도 회개해라. 뭐 네? 이런 것까지 막 올라오고. 피해자가 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세상에 알렸느냐, 나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거랑 또 똑같은 거네. 관광 수입 떨어지니까 그렇죠.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모 지역에서 경제 발전에 저해되니까 세월호 얘기 그만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감 갖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전 목사 사임 발표가 나고 그것이 안마였었다고 오보를 냈어요. 안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안마는 소식이 나가니까는 이제 전 목사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서 아니 그럼 고작 안마 갖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저기 그 안마 이외에 다른 내용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에 있고요. 엄청나요. 예, 그 안마로 아무튼 하여튼 말을 못 이어 지금. 체액의 이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체액의 이동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전 목사가 아무튼 그 13억이라는 전별금조에 그 돈까지 받으면서 이제 삼일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홍대 새교회 새로운 교회를 이제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는 많고 전 목사를 또 이렇게 따르는 그런 분들은 또 있어요. 참 이게 참 정말 사역자의 단순한 뭐 실족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새로 만드신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바로 그 같은 건물에 아는 분이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장사 잘 된다고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전에도 이게 뉴스타파 M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신도들이 그렇게 사고 구조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게 잘잘못의 어떤 회개의 여부와는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설교를 잘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떤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니까는 이 사람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래도 은혜로운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 숨바꼭질 책에도 보면 이 피해 당한 여성분이,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주일 설교 때는 너무나 청산 유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이제 더듬고 나에게 야한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소리를 하던 목사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오늘 지유석 씨가 그 중요한 행사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오늘 이제 여론에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죠. 이제 그 평양노회에서 전병훈 목사가 속한 평양노회. 이제 평양노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목사에 대한 임명권, 그다음에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어떤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양노회에 이제 전병훈 면직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심은 하실 수가 없는 게 일단 올라오면은 바로 면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재판국이나 뭐 7위국 같은 그 어떤 그게 일단 진상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구성이 될 테고 하지만 근데 아직도 평양노회 내부에서는 저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는 사람이 뭐 왕성교회 길모 목사, 그다음에 상암월드교회 고모 목사 그런 사람분들인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설이 있는데 맞냐? 그러니까 한 사건 아니래요. 한 사건 뭐 물론 다 표면적으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 안에 내부에서 그게 비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참 오늘 나와서 이제 어려운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조만간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이렇게 전병훈 목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5분 뭐 이런 걸로 끝나기에는 너무 내용이 아니면 오늘 그냥 우리 뒤에 방송 다 밀어버릴까? 밀어버려? 네, 그냥 오늘 그럴까요? 한 2시간 6시간 스페셜. 그렇지. 10시까지 하는 거야. 임 PD 집에 못 가 이제. 아무튼 지유성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 전 목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같이 지켜보고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불러주셔서 고맙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면 그 뭐냐 이게 전 목사의 어떤 그런 성추행 사건은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그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그런 거는 한국 교회 모순과 고스란히 맞닿아 있어요. 네. 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사남녀 게스트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매회 항상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들 국민TV나 팟빵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게시판을 그리고 저희 둘의 트위터로도 많은 의견 조언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법과 정의 또 그런 게 아직 남아있나요? 우리 사회? 아무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 모실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야,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방송 진짜 기대된다. 이렇게 퀄리티. 준비 많이 하고 퀄리티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로 좀 화답해 주십시오. 광고 좀 주세요. 광고. 광고는 국민TV로 문의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퀄리티 있는 방송 김남훈의 시사남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